이탈리아 출신의 감독 스팔레티는 토트넘의 왼쪽 날개 우도기를 케인에 맞서는 비밀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 유로 2024 예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축구 강국인 영국과 이탈리아의 대결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전 대결에서 영국은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겼는데 결과로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원정 경기에서 영국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이탈리아는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30년 만에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끈 명성 있는 스팔레티를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사람들은 스팔레티가 나폴리에서 적용한 현대 축구를 이탈리아 대표팀에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스팔레티가 토트넘 호스퍼의 우도기를 훈련시켜 케인에 맞서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도기를 비밀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추측이 많다. 영국의 부카요 사카가 골을 넣으면 이탈리아는 동점을 해야 하고 사카가 골을 넣지 않으면 이탈리아의 승리로 경기가 끝날 것이다. 이 긴장감 넘치는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골키퍼 도나룸마는 사카의 슈팅을 막아냈고 이를 통해 이탈리아는 유로 2020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유로 2024에서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같은 조에 속해 있으며 첫 라운드에서 영국이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겼다. 그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슛을 한 번 성공시키고 골을 넣었다. 통계를 바탕으로 케인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경기 평점은 6, 9로 큰 공헌을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받았다. 케인이 넣은 골은 페널티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슛 성공으로 계산되었다. 이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이탈리아의 수비 라인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그로 인해 공을 16번 잃었고 성공적인 패스 비율은 단지 50%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공격수는 성공적인 패스 비율이 약 80%이며 상대 팀의 수비를 돌파하려고 할 때 5대 10회 공을 잃는다. 케인이 16번의 공 손실을 한 것은 그가 대부분의 공격을 중단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만치니 감독은 홈에서 2대1로 영국에게 패한 후 해임되었다. 만치니의 후임은 나폴리를 3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스팔레티 감독이며 나폴리에서 중앙 수비수 김민재를 주목받게 했던 사람이다. 직책을 맡은 후 스팔레티는 북마케도니아와 1대1로 비긴 다소 부진한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는 이탈리아를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2대1로 이기고 몰타를 4대0으로 크게 이겼으며 아주리 대재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많은 팬들은 토트넘에서 왼쪽 백으로 뛰는 우도기와 토트넘 하스퍼의 골키퍼 비카리오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빛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정식 골키퍼 포지션에는 PSG에서 온 도나룸마가 선택되었고 세계 최고의 왼쪽 백 중 한 명인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왼쪽 백 포지션을 차지하여 우도기는 대기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팔레티는 토트넘에서의 우도기의 고위치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주목했으며 다시 말해 우도기는 왼쪽 백이지만 팀이 공격할 때 종종 윙어처럼 움직인다. 이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이탈리아의 수비에 굳게 통제당해 16번이나 공을 잃었으며 성공 패스율은 50%에 불과했다. 굉장히 나쁜 성적이다. 보통의 스트라이커는 성공 패스율이 약 80%이며 상대방 수비를 꿰뚫으려 할 때 5대 10번 정도 공을 잃는다. 케인이 16번이나 공을 잃은 것은 그가 대부분의 공격을 중단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만치니 감독은 홈에서 2대1로 영국에게 패배한 후 해임되었다. 만치니의 후임으로는 스팔레티 감독이 선임되었으며 그는 나폴리를 30년 만에 챔피언으로 만들었고 나폴리에서 중앙 수비수 김민재의 능력을 끌어냈다. 스팔레티 감독이 직무를 맡은 후 북마케도니아와 1대1로 비기는 등 좋지 않은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탈리아를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2대1로 이기고 몰타를 4대0으로 크게 이겼다. 아주리 대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많은 팬들은 토트넘에서 왼쪽 수비수로 뛰는 우도기와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의 뛰어난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1번 골키퍼 자리에는 PSG에서 온 도나룸마가 선발되었고
세계 최고의 왼쪽 수비수 중 하나인 페데리코 디마르코가 왼쪽 수비수 자리를 차지해 우도기는 대기석에 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팔레티 감독은 토트넘에서의 우도기의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플레이에 주목하였으며, 다시 말해 우도기는 왼쪽 수비수지만 공격할 때는 종종 외야 선수처럼 움직인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프타임이 끝나고 추가 시간 동안 우도기, 오도지는 상대편으로부터 공을 빼앗아내고 상대 수비수들의 압박을 피해 패스를 연결하면서 동료팀이 결승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골이 들어가자 스팔레티 감독은 박수를 치며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후 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스팔레티 감독이 우도기에게 원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그가 김민재와 네폴리의 수비 미드필더 라버트 커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하며, 타터넴으로 이적하기 전에 우도기가 이미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그의 개선된 성적은 손흥민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도기라는 선수는 탄탄하면서도 창의적인 공격수 손흥민과 함께 일일이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들이 경기 중 판단하고 움직이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놀라운 기술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는 선수들은 유럽 5대 리그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종류로, 지혜롭고 빠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다양한 축구 전문가들, 그들의 노련한 눈은 우도기 선수의 기술이 손흥민과의 훈련을 통해 향상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손흥민의 예술적인 플레이가 부드럽게 합성되어 우도기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이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영국 팀과의 경기에 임할 때 그는 공격적으로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는 전략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상대방에게 공을 상실하더라도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팔레티 감독은 우도기가 손흥민으로부터 배운 재빠른 움직임과 섬세한 기술을 활용해 상황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타터넴 팀이 스팔레티 감독의 지휘 아래 하리 케인이 부캐프틴이었던 이전의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나폴리를 이끄는 동안 스팔레티 감독이 보여준 공수를 동시에 골고루 지휘하는 스타일을 차용함에 있어 우도기 선수는 이러한 방식에 나름대로 잘 적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우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손흥민이 우도기에게 케인을 상대하기 위한 방법을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출신인 스팔레티 감독이 손흥민의 도움으로 케인을 상대할 수 있는 비밀 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분석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과 재미있는 비디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